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성장률 얘기로 좀 들어갈게요. 1분기 성장률이요. 1분기 성장률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비현실적, 뭐 초현실적인 것까지는 아니고요. 비현실적인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1분기 성장률 그러니까 1.7% 전기 대비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 1.7% 성장. 이 1.7% 성장이요. 수치로만 봤을 때요. 수치로만 봤을 때 2020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있었잖아요. 1분기, 2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두 개 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두 개 분기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다 보니까 3분기에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점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는 경제활동을 어떻게 다시 재개를 하면서요. 그때를 빼놓고 20년 3분기를 빼놓고서는요. 3분기를 빼놓고서는 2010년 1분기 이후에 최고 성장률입니다. 2010년이 언제입니까? 16년 전이에요. 16년 만에 최고 성장률인 거예요. 전기 대비 성장률은요. 전기 대비로는요. 네? 16년 만에. 2010년이요. 2010년이면 이제 뭐 옛날이잖아요. 옛날이잖아요. 금융위기 바로 이제 직후 상황인데 그때 이후에 최고 성장률입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4% 안팎을 달성할 때 썼어요. 1년 성장률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1.0% 겨우 턱걸이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16년 만에 최고 성장률이 나온 거예요. 1년 전 1분기 대비를 하더라도 3.4% 성장을 했어요. 네? 아니, 3.6%가 성장을 했, 3.4%죠. 성장을 했어요. 네? 이것도 202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지금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온 거예요. 비현실적인 수치가. 또 다른 하나의 비현실성은 뭡니까요? 이 수치에 많은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 경제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네 이런 느낌을 대부분 국민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장률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정도 빼놓고는 이 성장률을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은 없다고 저는 봐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딴 세상 얘기인 거예요. 딴 세상 얘기인 거예요. 딴 세상 얘기요. 그 딴 세상 얘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은 왜 우리가 추구를 합니까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의 증가율이에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득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장이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향후에 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일자리라는 것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1, 2, 3월 달에 우리가 이 겪어본 일자리 지난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두더라도 올해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리고 지금 4월 달, 5월 달에도 4월, 5월 달 1분기 지난 4월 달에도 취업 시장이 고용 시장이 낮았다는 것을 느끼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냐고요? 예? 일반 국민들은 바로 이 일자리에서 느낍니다. 그 다음에 샐러리맨들이 그러니까 자기 급여가 올랐다는 걸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최강 경기는 전혀 최강 경기하고 전혀 그러니까 무관한 그러니까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현실적이죠. 여기 제가 지금 3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업자 1년 전에 비해서 했는데 봐보세요. 지금요 20대 청년층 핵심 노동력 다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잖아요.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전히요 65세 이상만 그러니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현재의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의 취업시장의 상황인데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16년 만에 최고? 이걸 어떻게 체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비현실적이라 이거예요. 자, 거기다가
거기다가요, 그래도 이렇게 성장률이 어딥니까, 교수님? 예? 어딥니까? 맞습니다. 그걸 그나마 그래도 어디에 나쁜 것보다 낫죠. 예?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다가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으니까. 예?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이라는 게 아니야. 단지 뭐냐면 체감하는 거하고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비교할 때가 뭐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이에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니까 우리가 이게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 반도체 분야들이요. 근데 옆에 나라인 대만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I 붐에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먼저 탑승한 그러니까는 그 나라잖아요. 대만의 경제 상황은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전기 대비 우리나라가 1.7% 반올림 해가지고 1.7% 달성했잖아요. 대만은요 전기 대비로 2.84% 달성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요. 전년동 1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3.6% 했잖아요. 이게 수정치로 이제 그러니까 앞에 제가 소개한 3.4%는 수정치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는 저거였었고요. 3.6%를 달성했잖아요. 근데 대만은 뭐냐면 13.7%가 나왔어요. 어제 밤부터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네? 대만의 이 성장률은 39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우린 16년 만에 최대 기록이지만 39년이면요 1987년 이때란 얘기입니다. 네? 근데 대만 국민들도 이거 체감하지 못해요.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만도 거의 10% 가까운 성장을 막 한 이런 시절이었었거든요. 13.69%, 7%니까 우리나라 3.6%는 거기에 보면 귀여운 거예요. 네? 그럼 대만의 이 성장률은 뭐 때문에 가능했느냐? 이거 반도체예요. 반도체입니다. 네? 대만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45%뿐이 안 됩니다. 2,300만 명 좀 넘으니까요. 네? 근데 하여간 대만 얘기 좀 뒤에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니까 일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론들에서는 딴지를 걸죠. 비슷한 시기에 뭐가 발표된 OECD가 그러니까 경제 전망치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수정하고 자기 업데이트 하잖아요. 업데이트 하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1% 잠재 성장률이 작년부터 1%를 진입했고 잠재 성장률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1.6%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1.6% 밑까지 떨어진다. 사상 최저로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기사를 또 이제 쓱 같이 섞어버리죠. 1분기 성장률이 너무 좋으니까는 거기다 물타기 하려고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요. 가계소비 성장이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파괴가 되면요. 그게 바로 일본화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있어서 성장률하고 가계소비하고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성장률이 한 5%일 때 가계소비 연평균과는 한 3.8% 정도, 한 4% 정도 됐다 이거예요. 이게 쭉 미끄러져가지고 최근 2023년부터 25년 사이에는 이때가 바로 뭡니까? 반도체가 소위 말해서 AI 붐이 일기 시작한 때가 2023년 이후입니다. 예? 월가의 주식이 그러니까 다시 폭등하기 시작한 때가 2023년도부터예요. 2022년도 쫙 미끄렀다가 2023년도부터 AI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부터 쫙 올라가잖아요.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반도체 혜택을 우리가 뒤늦게 보게 된 겁니다. 2023년부터 25년 이때 지난 3년간이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1.5% 떨어져요. 지금 내년에 잠재 성장률이 1.5%로 진입한다는데 이미 그러니까 1.5% 떨어졌어요. 가계 소비가 마찬가지로 그 비싼 수준 떨어졌어요. 이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려면은 가계 소비 증가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자, 이거를 있잖아 이제 한국을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켜서 제가 한 거고 OECD 국가들 우리가 보편적인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OECD 38개 국가들의 그러니까는 평균적인 흐름하고 보자 이겁니다. OECD도 마찬가지로 성장률하고 가계소비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게 가고 있죠. 성장률이 파란색 선이고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는 오렌지 색깔입니다. 예?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가계 소비가 성장률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OECD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성장률 밑으로, 가계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거 뒤에서 그 이유를 제가 OECD 평균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OECD 평균은 성장률보다 가계 소비 증가율이 더 높아요.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사실인 거예요. 네? 우리보다 절대적인 수준도 최근에 더 높아졌지만은 가계 소비가 성장률보다 더 높다 이겁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내수가 그러니까 내수가 기본적으로 경제의 중심인 거예요. 내수가. 예? 자, 그 다음에요. 한국의 성장률하고 OECD 연평균 성장률을 봐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그러니까 AI 붐이 일어난 2023년부터 20년 지난 3년간에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뒤처진 거는 물론이거니와 OECD 평균 성장률보다도 뒤처졌어요.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5%포인트 높았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내려오다가 최근 3년에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도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 우린 계속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OECD는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반등을 했어요. 팬데믹 이후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 테이블로 정리한 겁니다. 테이블로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5년도에 같은 경우에서 완전히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 버렸죠. OECD 평균은 1.8%인데 우리는 1.0%니까요. 예? 작년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소비예요, 소비. 가계 소비를 OECD와 한국과 딱 비교한 거 봐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가들의 경제들이 금융위기로 해서 박살나면서 가계 소비가 쭉 떨어집니다. 예? 그 결과 성장률이 쭉 떨어진 거예요. OECD가. 근데 팬데믹 이후에 정신 차린 거죠. 가계 소비가 붕괴돼버리면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거의 2% 수준으로 반등을 해요. 가계 소비 증가율이. 우리는 계속 미끄러졌는데. 예?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에서 소비 쿠폰을 지원했잖아요. 소비 쿠폰을요. 이게 가계 소비 지출의 1.14% 정도뿐이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일회성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가계 소비 못 살린다니까요. 못 살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OECD 평균은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이 데이터하고 비교를 한 거고요. 일본과 한국을 봐봅시다.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OECD 비교를 한 겁니다. 1980년대부터 쭉 우리가 이때 고도 성장할 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직전하고,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성장률이 어떻게 떨어집니까요? 한 2%포인트씩 뚝뚝 떨어지죠. 2%포인트씩이요. 맨 윗줄에 보게 되면요.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충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한 평균 2%포인트씩 떨어졌다, 성장률이. 92년도 이때는 뭡니까? 자본시장 개방을 하고 중국 수교를 하고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신한국 건설을 그러니까 모토로 내세우면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자본시장 적극 개방하고요. 예? 그 세계화 충격 속에서 그러니까 2%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외환위기로 2%포인트 떨어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또 2%포인트 떨어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2%포인트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2%포인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 충격, 관세, 플러스 이란 전쟁, 이것도 충격이잖아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1%만 더 내려가게 되면 0%에 진입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0%에 진입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밑에 일본을 봐보세요. 일본을 보시게 되면 0%포인트로 내려가는 순간에 성장률이 0%포인트로 내려가는 순간에 가계 소비가 0%포인트 내려가 버립니다. 가계 소비가 거의 증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미국 봐보세요.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우리보다 훨씬 성장률이 낮았었잖아요.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제일 잘 나가.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미국은 가계소비가 성장률보다 더 높게 유지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미국 한번 봐보세요. 성장률보다 가계소비 증가율이 항상 높잖아요. 항상 높잖아. 그렇잖아. OECD 평균이 그렇다고. 예? OECD도.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수가 안정되는 거예요. 내수가 안정돼야지만이 경제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본은 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좀비가 돼버렸냐? 좀비가 돼버렸냐면요. 가계소비가 붕괴돼서 그런 거예요. 가계소비가.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 반면교사를. 그런데 빠른 속도로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일본이 추락한 이유예요. 일본이 가계소비가 왜 추락한지 아세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한번 봐보세요. 0%로 미끌었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마이너스가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계 소비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앞에 간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뒤에 쫓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걸 뒤에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 뻔하게 보이는 이 길을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뻔히 보이는 저 길을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갈 거냐고요. 그러면 지옥이 펼쳐집니다. 지옥. 지금 가처분 소득이 일본은 지금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도 성장률은 플러스예요. 근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 쓸 수 있는 소득이잖아요. 예? 세금하고 4대 보험 이런 거 빼고 그 의무적인 지출만 뺀 거잖아요. 소득에서요. 이게 마이너스 떨어지게 되면요. 가계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가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가계 지출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용돈 주는 걸 줄여보세요. 입이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예? 그렇죠? 늘려도 시원찮은데 지금 줄이라고 하면은요. 자, 일본 이건 봐보세요. 가처분 소득하고 가계소비를 같이 묶은 거예요. 예? 녹색이 가처분 소득이고요. 파란색이 가계소비입니다. 가계소비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득하고 소비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마이너스로 국면에 들어갔다니까는. 잃어버린 지금 34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본은요. 좀비죠, 좀비. 좀비요. 예? 참나.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요? 가계의 대부분은 뭡니까요?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들이라고. 그렇죠? 일본의 월평균 정규직 5인 이상 정규직만 간 겁니다. 2025년은 아직 얘네들 집계가 안 돼 있어요. 2024년 348 이게 33만 8천엔 월. 근데 이게 1995년 수준보다 낮은 거라니까요. 쭉 봐보세요. 네? 이러니 경제가 그러니까 살아나겠냐고요. 좀비가 되지. 가게가 좀비가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멀쩡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게가 건강해야지만이 그 사회가 건강하다. 그 나라의 경제가 건강해진다 했잖아요. 가게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기초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뭐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G6 국가들 예?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요 앞에 거는 왼쪽 거는 금융위기 직전에 대비해가지고 2019년의 변화예요. 이때는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재정위기에 굉장히 시달렸었잖아요. 예? 재정위기 시달렸잖아. 그래서 이탈리아만 저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쭈그러들었었고요. 팬데믹 이후에는요.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 2019년에 배구를 했을 때 오른쪽 거는요. 독일은 소득이 멈췄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독일이 훈수적으로 그러니까는 빈정되는 이유가 니네 경제나 제대로 국정이나 운영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독일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
행보 이상하게 하면서 독일 경제가 지금 완전히 과거에 우리가 독일을 유럽의 병든 환자라고 이렇게 조롱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태로 지금 독일이 경제가 멈춰버린 거야. 예? 지난 6년 동안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 뒤를 프랑스가 쫓고 있고요. 예? 이탈리아는 조금 회복됐지만 워낙 기저효과로 올라간 거고, 예? 뭐 영국도 거기서 그거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국하고 캐나다도 우리가 많이 이게 둔화됐죠. 캐나다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이 G6 국가들의 G6 국가 이 수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보시던지 하시는데 가계 소비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여기 제가 색깔로 이렇게 구별해놨잖아요. 까만색 말고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을 입힌 걸 보게 되면 숫자를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프랑스가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프랑스의 성장이 뚝 떨어졌는데 가계 소비가 뚝 떨어져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 비해서 금융위기 전에 비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왼쪽을 보게 되면 뚝 떨어져. 그래도 가계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높죠. 근데 프랑스가 그 이후에 된 것이 팬데믹 이후에는 가계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본 현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사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프랑스 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네? 독일도 그 밑에 보면 독일은 거의 멈춰버렸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영국도 그러니까 1%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가계 소비나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계가 0%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좀비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최소한 꼭 먹고 살아야 할 것만 소비하고 산다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한 이걸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요. 일본이 소위 유색인종 중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죠. 일본은 우리나라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고도성장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1955년부터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기 직전인 한 20년 동안에 연평균 9%씩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시아의 고도성장이 일본이 가장 그러니까 먼저 간 길이었었어요. 그러다가 1차 오일 쇼크 터지면서부터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은 3.3%뚝 떨어져요. 그리고 95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이 한 1.3%였었어요. 근데 민간 소비 증가율이 1.2%였습니다. 비싸게 갔잖아요. 근데 한국을 봐보세요. 한국을 보게 되면 팬데믹 이후에 1%대로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1.9%입니다. 네? 반올림해가지고요. 2020년부터 25년 파란색으로 쓴 거예요. 근데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게 되면 1.2%뿐이 안 돼요. 즉 성장률은 일본의 95년부터 2007년보다 높은데 민간 소비 증가율은 비슷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그러니까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가계의 소비를 억압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겠어요? 가처분 소득에서도 다 가계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소득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빚내가지고 우리 가계부채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걸 상환하고 나니까는 쓸 돈이 별로 없는 거, 또 쪼그라들 게 아닙니까? 쪼그라들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차이가 바로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60%대예요. 우리는 거의 아직도 90% 정도, 많이 떨어졌어도 90% 정도 GDP 대비로요. 이 정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딱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가계소비 하락 속도가 우리가 빨라졌어요. 빨라진 이유는 일본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61%인데 우리는 89%나 된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0%대 성장률로 0.35까지 내려갔어요. 0.3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가처분 소득과 가계소비가 둘 다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로요. 지금 우리는 이걸 빠르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 거야.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 침공 충격이 여러 가지 지금 저 아주 그냥 어두운 그 앞이 캄캄해지고 있는데 이게 끝날 때 이게 한 2년은 간다 그래요. 길게는요 2년. 2년 후에는 우리가 일본에 그러니까는 그 0% 성장률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남은 시간이 2년이라고 한 거예요. 남은 시간이. 저렇게 되게 되면요 지옥입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후퇴하고 가계 소비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지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그러는데 가계 소비가 마이너스가 돼 보세요. 이건 끔찍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예? 가계 소비하고 가처분 소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2020년 이후에 예? 그러니까 가구 당으로 보게 되면요 이미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했단 말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예?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문제는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예?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대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보니까 외부에서 충격이 나타날 때마다 그 충격을 되게 어디한테 다 이걸 전가시킵니까? 가게한테 전가시켜. 가게한테 전가시킨다고요. 가게가 무너지면요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예? 성장률보다 가계 소비가 아까 했잖아요.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가계 소비 증가율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외환위기 전에는 비슷하게 갔어요. 그나마. 근데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성장률보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가계 소비 증가율이. 예? 그 원인이 뭐냐?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하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으니까. 일자리 불안하니까 소득이 불안해지죠. 노후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요? 부동산 재테크. 예? 가계부채가 증가하죠.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계 소비 증가를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금 빼고 4대 연금, 4대 보험 빼고 플러스 또 뭐냐면 원리금 상환까지도 빼야 되니까. 예? 빚 갚는 돈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 돈이 그러니까 더 쪼가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일반 선진국과 우리나라 차이예요. 예? 차이인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성장률하고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의 격차가 아니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도 같이 그러니까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외환위기 전에는 비슷하게 갔어요. 성장률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예?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요? 쭉 벌어져. 1.4%포인트로. 성장은 4%로 가는데 가계의 소득은 2.7%로 가. 팬데믹 이후에는요. 성장은 1.9%로 가는데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성장의 혜택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가계한테.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올해 1분기도 성장률이 16년 만에 최대라는데 가계소득에 그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코스피 가지고 가계에 많이 도움 받았습니까? 예? 아마 가계에 좀 소득이 좀 증가했다고 느낀 사람들은 그분들 뿐이 없을 거야. 코스피 혜택을 보신 분들 뿐이. 나머지 월급쟁이들, 노동소득으로 가지고는 그런 혜택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 경제는 굉장히 16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이라는데 내 월급은 안녕하시냐고요. 예? 이거 예면하면은 일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왜 갔느냐? 잃어버린 30년 언제가 됩니까요? 자산시장 붕괴되면서 90년대 초에 붕괴되면서 이제 전개되잖아요. 그때부터 성장률하고 가처분 증가율이 격차가 이렇게 잠깐 커져요. 얘도 커지잖아. 0.81%, 0.29%가 최근에 0.81%까지 증가하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구간가 떨어진 거야.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예? 일본한테 배운 거라 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 게 있어요.
일본은 사회소득이 GDP 대비 한 25%예요. 예? 25%. OECD 평균이 21%였잖아요. 우리는 15%뿐이 안 돼. 일본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460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적게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예? 적게 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일본보다 세율은 더 높아요. 근데도 그래요. 자, 팬데믹 이후에 미국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이 됐어. 예?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이전보다도 오히려. 그 이유가 어디냐?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율이 올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예?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그러는데, 자, 이거 봐보세요. 지금부터 40년 전, 지금부터 거리니까는 1990년, 35년 전부터 최근까지 한번 봐보세요. 수출이 그러니까 성장해서 기여도는요, 기여도는 외환위기 전에는 한 1.6% 기여했었어. 외환위기 이후부터 금융위 저가 한 1.2% 했었고, 이게 세계화 시절에 저거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0.5% 안팎에서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 수출 가지고 그렇게 돼도 수출 가지고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것은 0.5%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장기 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0.5%. 이거 가지고 성장률 못 끌어올리고 이거 가지고 성장해봤자 대부분 가게한테는 별로 돈이 안 가잖아요. 최근에 반도체에서 봤듯이요.